자, 이제 마지막 네이버 금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할게요. 그거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동원개발을 클릭해 보면 10년 차트를 보면은 최저 여기서 시작해서 우상향을 가다가 16년까지는 이때가 한번 보자. 10년 이명박 때, 12년, 14년 박근혜 때 한창 그걸 건설 경기를 붐을 일으키다가 18년 이때부터는 이제 건설 그거를 이렇게 싹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싹 추세 5년, 3년, 3년 이렇게 추세가 흘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정권 초에 그 경기 부흥을 많이 시켜서 일자리나 실업률을 떨어뜨리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억압하다가 건설 쪽에 욕을 얻어먹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부동산 3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불로소득 비슷하게 돈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집 뭐 2억짜리 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못 갭 투자 못하게 하면서 그 돈이 다른 쪽으로 가게끔 계속 막았잖아요. 막다 보니까 이제 그거 뭐 이렇게 정말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는 일단 만들어 놨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서 돈을 벌면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을 기존에 있는 집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뭐 경쟁이 안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신규 분양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설 경기가 막 전성기 때처럼은 아니지만 1, 2년 한 3년간은 계속 찬바람이 불었다면 지금은 조금 훈풍이 불 것 같아요. 그 훈풍이 불 시점에 이런 동개발도 같이 이렇게 특수를 누리겠죠. 건설 경기가 되면은 화학 소재주, 동원산업, 송원산업, 송원상사, 미원상사, 에폭시, 국도화학 이런 화학주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건설 경기가 뭐 잘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 경기는 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업 실적 분석을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동종 업계 비교를 하면은 요거는 시총을 봐야 되거든요. 시총 3,700억, 현대건설 3,400억, 대림산업 2조 8천억, 2조 3,4조 3조 4천억, 2조 8천억, 2조 1천억, 2조 GS건설이 거의 저평가인데 2조밖에 안 돼 시총이. 여기도 퍼가 ROE 높고 ROE 9에 퍼가 5밖에 안 돼. 5, 4. 건설은 다 낮은 저퍼에 저퍼 3 이런 거 거의 다 PBR도 0점대. 삼성 엔지니어링 1.4고 거의 다 0점대요. 건설주는 거의 다 저퍼에 그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건설 경기 돌아온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동개발이 시총이 3천억인데 현대건설이 3조면은 10배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출액은 1,500억일 때 4조 10배 이상 했죠. 근데 영업이익이 470억 낼 때 1,500밖에 못 냈어요. 야, 영업이익이 GS건설은 다섯 배거든요. 시총에 2조니까 4천억 차보면은 4, 5, 20 다섯 배. 영업이익 400 낼 때 4, 5, 2천억. 2천억 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동개발이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될 수 있다. 그럼 얘들은 시세까지도 한번 볼게. 시세도 한번 눌러볼게. 이건 잘 안 보는데 시세 뭐 일별 시세 일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일별 흐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100원씩 이런 식으로 그냥 흐름을 봤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 매매별 동향 60일선으로 맞추고 그거 1년치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 외국인 1년치로 외국인이 빨간 게 외국이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순매수 엄청나게 사고 있네. 10월 12일 쫙 사고 있는 맞죠? 이거 좀 팔았고 사고 있고. 그럼 기관은 냈다 팔고 기관은 냈다 팔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은 기관이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거 외국인은 지금 19만 주를 14일 날 샀고 14일 날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쫙 사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얘들도 팔고 있고 이런 거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얘들 따라 할 필요는 없죠. 내가 보는 건 내가 사는 건데 얘들 그냥 이렇게 봤다. 유스 공시
동원개발 완판 행진 부산 서면 10월 분양. 아 이거구나. 이거 그거구나. 전매 규제 피한 서면 비스타 동원 이달 분양. 아 요게 그건가? 806가구. 한 가구당 뭐 1억 잡으면은 800억. 뭐 한 4억 잡으면 4, 8에 32, 3,200억.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전국 1위 눈앞, 동원개발 2010년 이후 부산 아파트 뭐 이런 거 있고, 돈개발, 영종도 신도시 동현 로얄 개발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2번 뉴스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창원 문화구역 재개발 수조 이런 것도 있고, 종목 분석, 이제 종목 분석이 들어가가 종합 정보를 보는 거예요. 종합 정보를 보면 기업 정보에서 잠깐만요. 자,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요거 수익률. 전체적인 수익률이 요게 1M 한 달, 3M 석 달, 6M 여섯 달, 1Y 1년 평균이라고 했지. 한 달 평균 2%, 뭐 석 달 평균 19%, 뭐 6개월 평균 20%의 수익률. 1년 평균 하니까 마이너스 7%의 수익률. 요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7%뭐 나쁘지 않네. 동원개발이 파란색, 그리고 코스닥이 빨간색, 그리고 종합건설 회사들이 녹색, 연두색 거래량은 이렇게 보라색 이런 건데, 야, 동원개발이 일반 종합건설 대비도 못 받고 있다 맞죠? 상대 수익률이 낮죠. 코스닥 대비도 낮고, 코스닥이 확 떨어졌네. 근데 확 떨어질 때 더 빨리 올라가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장복만회 9명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 동원주택이 2,900만 주. 동원주택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장호익 아드님이 16%.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경영권 승계는 끝났다고 보면 돼. 동원주택은 뭐 연결회사니까 뭐 그거 있나? 뭐 승계하기가 거저지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사는 뭐 78년 동원주택으로 설립되어 동원개발로 상호 변경하고 94년에 코스닥 상장, 1군 종합건설기업으로 학교 빌딩 우리나라 30등 뭐 이렇게 하고 부산은 1등. 자, PER 4, PBR 0.48, PCR 모르겠고 EV 에비타 0.45 마이너스네. EPS 933원. 19년도에 이렇게 전년동 대비가 안 나오네요. 자, 요거는 밴드 차트, BER 차트. 주가가 파란색, 5,000원, 이게 5,000원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배, PER이 3배일 때, 연두색은 뭐 3.5, 뭐 요거는 근데 이건 보기가 조금 헷갈린다. 그래서 요걸 연간을 눌러보고 검색을 눌러보면은 연간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간별로. 15년부터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5년부터 5천억, 5,300억, 5,600억, 6천억, 6,400억. 우상향. 영업이익은 1,100억, 1,300억, 1,400억, 1,600억. 19년에 조금 주춤했지만 우상향.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은 뭐 두중나중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 하다가 19년도에 조금 주춤했네. 자산이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자산이 미친듯이 불어나네. 부채는 1,300억, 1,400억, 1,000억, 1,700억, 1,500억. 부채는 그대로. 자본이 4천억, 5천억, 5,900억, 7천억, 7,700억. 자산도 우상향. 자본금도 400, 자본금 변동 없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270억, 550억, 1,300억, 1,000억, 1,200억. 꾸준한 플러스로 영업활동 현금물이 들어오고 있고, 투자 활동은 계속 투자를 하다가 18년, 19년에 투자를 안 하고, 재무 활동은 계속 꾸준히 잘 갖고 있고, 캐펙스 이게 설비 투자 이런 거가 수치 이런 거 같은데 이건 거의 없네.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빨간 거 안 되면 좋아.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이 대단하다. 22%, 24%, 25%, 26%, 16%. 19년도에 잘 안 됐지만 26% 이렇게. ROE도 평균 5년 평균 24, 22, 18, 18, 11이니까 이까지 평균하면 20 나올 거고 거기에 19니까 한 16, 7 나오겠다. 맞죠? 평균이. ROE도 99, 부채 비율은 20%, 지분 보유, 자본 유보율이 1,500%. 자본 대비 이제 그거 쓸 수 있는 게 1,500%, 15배. EPS가 933원, 19년도. PER은 3, 2, 3, 저평가. PBR은 0점대, 엄청나죠? 배당 수익률은 4%대. 지금 4,400원이니까 4를 곱하면 4, 4, 16.
16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주식수는 9천만 주. 계속 변함없고 9천만 주. 이렇게 했다. 그럼 분기를 보다. 분기를 눌러가지고 검색 누르면은 이제 분기 나오기. 올해 나오는 거 보이죠? 자, 2000 분기별로 하면 19년 6월부터 매출액은 1,300억, 1,300억, 2,000억, 1,500억, 1,500억 증가했죠. 작년보다 증가했죠. 작년 동대비 증가했죠.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0억, 160억, 280억 19년도에 못 났다 그래서 19년도에 하기사 19년도 못 났으니까 400억, 470억 증가하고 있죠. 자산 총계도 증가하고 있고 자본금도 똑같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속 플러스 되고 있고 자, 이자 발생 부채가 거의 22억밖에 안 돼. 이자 발생. 그러니까 얘들이 차입금이 너무 적어요. 차입금이 적다는 말은 은행 이자를 내는 게 거의 없다. 22억밖에 없다. 벌어들이는 게 얼만데. 순이익이 24%나 돼. 영업이 건설회사가 이마에 돈 잘 버나. 수월하나. 와, 한국자산신탁은 60%다. BPS. 그래서 배당률 4% 요렇게 받고 요거는 투자 의견은 보통 이런 작은 회사들은 잘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소문 나가지고 막 사니까 요렇게 볼 수 있고 자 요걸로 그걸 다 받고 기업 개요를 눌러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는 거는 뭐 EPS 이런 거 뭐 있지만 건너뛰고 홈페이지 눌러도 되고 78년 설립해서 장복만 종업원 194 요거 맞다. 종업원 복지를 검색해 봐야 되겠다. 9천만 주 뭐 17년도 21년도 뭐 이런 게 있고 공사, 분양, 임대 공사 매출이 64%, 분양 37%, 임대가 0.5%, 임대는 무시, 분양이 거의 37%, 공사에서 그 매출이 거의 60%를 차지한다. 연구개발비는 한 1억 2천 쓰고 있고 0.2%, 근속연수는 한 7년, 여자들은 한 3년 이렇게 되고 있다. 수출은 한 개도 없다. 수출할 기술이 없는 거지. 아니면 수출할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자, 재무분석,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은 파란색 쭉, 그리고 빨간색은 영업이익이 쭉, 이거 좀 줄었네. 19년도 줄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걸 눌러볼까? 눌러보면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매출 원가가 계속 발생되는 거, 이런 것들 총포괄순익 이런 거 보고 재무상태표 누르면은 자산총계, 부채총계, 부채 비율, 연두색이 부채 비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파란색은 자산총계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부채총계도 계속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죠. 총자산 증가율도 파란색은 안 보인다. 쭉 유지하고 있고 유동자산 증가율도 쭉 이렇게 유형자산 증가율이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있다. 재고자산을 보니까 15년도에 2,800억, 16년 1,900억.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여기에 여기 재고자산은 완성 건물이 안 팔리는 것보다 용지, 땅의 재고가 많았어요. 땅의 재고가. 18년, 19년 400억이거든요. 2000년에 내가 요번에 봤던 거 1,400억 있잖아. 1,400억. 1,400억. 그러니까 땅은 썩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다. 재고자산은 의미 없다. 건설회사에서도 완성 건물에 대한 그거 재고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동원개발의 재고자산은 의미 없을 것 같다. 땅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있고 현금 흐름 현금이 잘 흘러가는 거 봤더니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속 쭉 올라가 있고 보통 단기 순이익도 올라가다가 19년도에 좀 주춤했어요. 19년도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잘 올라가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플러스 투자를 안 하네 이때.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다 잘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투자 지표를 봤을 때는 수익성 매출액은 우상향 영업이익률은 18년까지 우상향 하다가 19년도에 주춤 2000년대엔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랬네요. 단기 순이익도 쭉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고 ROE도 쭉 ROE는 계속 떨어지고 있네. ROA도 쭉 떨어지고 있고 ROI는 뭐야? ROI는 No Flat IC 뭔 소리지? ROA는 단기 순이익에서 자산 총계를 뺀 거고 나눈 거고 EV 마진율은 에비타에서 매출액을 나눈 거고 순이익률은 단기 순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눈 기고 뭐 이거 맞지?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누는 거고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 총이익이 뭐지? 매출 총이익 원가 뺀 그건가? 매출 총이익 아닌데 순이익률인데 그거는
헷갈린다. 매출 총이익은 뭐지?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 총이익이 뭔데 이게 1200억 뭐 올라턴가 전년 대비 하여튼 9년도가 잘 안 나온 건데 이게 안 돼서 그러면 이거는 분기로 놓고 보면은 분기는 석 달치란다 이거 19년 6월부터는 쭉 또 다시 우상향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 그러니까 경기가 건설 경기가 18년 19년 17년 18년 19년 문재인 정권에서는 건설 경기를 호황 안 시켰으니까 막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막 기존에 짓던 거 짓고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 했지. 당기 순이익도 증가되고 있고 ROE도 이제 탁 내려가던 게 멈췄다가 19년대 멈췄다가 이제 석 옆으로 가면서 보라색 ROI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가치 분석 이건 뭐야? EPS 올라가고 있고 BPS 올라가고 있고 SPS는 모르겠고 PR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고 2020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성장성 매출 성장률 상승하고 있죠. 영업이익 성장률도 상승하고 있고 총자산도 상승하고 있고 유동자산도 상승하고 있고 유동자산 증가율도 상승하고 있다. 안정성 요건 분기별로 지금 보는 거예요. 기존 거는 다 잘 올랐는데 19년만 잘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분기별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19년 6월에는 부채 비율이 21%, 2020년 6월에는 부채 비율이 15% 줄고 비유동 부채도 2% 줄었어. 이자 발생 부채 비율이 순부채가 마이너스 300이야. 부채가 마이너스 300인 거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00. 부채가 마이너스 300. 부채가 마이너스면 없다는 말이지. 부채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지? 그냥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린다. 딱 한번 활동성 넘어가고 총자산 회전율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요거는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이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 120일 만에 돌아오고 보라색은 캐시 사이클이 뭐 한 180일 만에 돌아오고 매입 채무는 외상값은 한 50일 만에 현금으로 주고 재고는 뭐 한 100일 만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숫자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컨센서스는 요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패스. 업종 분석, 연간, 자, 지능기업, 요거 건설 업체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동원개발, 지능기업, 태영건설, 저번에 어떤 분이 태영 했죠. 내가 태영 싫어하는 게 SBS를 가지고 있어, 그 얘들이. 태영건설, 시총 한번 보자. 시총 3,900억 비슷하네요. 태영과 동원개발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자산 총계 9천억, 5천억, 동원 부채 총계 1,500억. 태영 봐봐라. 4조 3천억이 부채다. 건설업체 이렇다니까. 와, 나가리. 매출액 6,400억, 3,900억. 아니다, 3조 9천억. 태영이 매출이 3조 9천억이다. 오, 그러면 영업이 1,000억, 3,900억. 당기 순이익 800억, 900억. 당기 순이익에서 확 차이 나버리네. 이게 그 조금 효율성 있는 건물들이 아닌갑다, 맞죠? 그리고 그 뭐고 영업이익률이 16%, 이거 9%, 순이익률이 2%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은행 이자 얘들이 지금 부채율이 4조 3천억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부채가 10%만 하더라도 그러면 4,300억에 은행 이율이 2%면은 얘들은 2% 빼면 순이익률이 0.5%밖에 안 되잖아. 돈 벌어서 빚 갚는다 벌 다 버는 게지. 내 예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는 거고 ROE는 11%, 8%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이 20%, 270%. 건설회사가 이래 높다니까. 코른글로벌 370%, 삼부토금 100%, 지능기업 230%. 이게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보통적인 건데 여가 너무 낮은 거야. 동원개발과 한국자산신탁, 서희건설도 부채율이 엄청 낮았어요. 그래 검수했는 걸 공부했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채율을 생각해야 된다. 태영은 부채율이 너무 높다. PBR은 0.7, 거의 다 0.7이야. 지능기업만 3.4, 재무이익률 1위 있다. 태영이 의외로 매출이 엄청 높네. 3조 9천억이나 되네. 맞죠? 와, 시총은 비슷한. 그렇다. 그래서 종가는 9천원. 그러면 얘들이 주식수가 몇 주가 있는지를 보면 되죠. 그러면 똑같다. 시총이 똑같기 때문에 시총이 똑같은 서희도 2천억이거든요. 또 비슷한 게 한국자산신탁은 3천억, 4천억 좀이 못 돼요. 근데 한국자산신탁은 3천원, 서희는 1,000원이거든.
서인은 그 대신 주식수가 2천억이에요. 2천억. 2억주. 곱하기 주식수 하면은 시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종가를 이런 거 형 주식가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주가를 보지 말고 시총을 봐야 돼. 시총을 봐야 금액이 나오는 거지. 시총 대비 벌어들이는 걸 생각해야지. 지금 주식가는 주식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요. 미원 상사 봐봐. 490만 주밖에 안 되는데 9만 원에 9만 원 말 그대로. 근데 시총은 얼마다? 490만 4936 3600억이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단 말이지. 자, 괜찮네. 분기별로 좋아. 그러면 최근 그걸 해보자. 안 넘어간대요. 안 넘어간 패스. 섹터는 넘어가보고. 섹터에는 어떤 게 있냐? 주간 수익률, 주가 수익률. 14년부터 파란 게 동원 상사이고 코스닥이 연두색, 코스닥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코스닥보다는 동원개발이 좀 높았고 배당이 4%나 나왔네. 배당이 19년도에 배당은 좋았어요. PER은 코스닥 대비 잘 나왔고 낮게 나왔고 P는 무조건 나중에 좋다 그랬잖아요. PER이 코스닥이 평균 2.7인데 건축 회사들은 0.6이고 그러면 PER은 건축은 7.4배 그러니까 멀티플 7을 평균 내면 되겠다 맞죠? 건축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맞네요. 그러면 이게 ROE는 평균 8이다 8인데 여기는 11 정도 나왔죠. 15도 나왔고 부채 비율은 평균 건축 관련은 130%인데 동개발은 20%네. 괜찮네요. 아주 괜찮은 거지. 그러면 매출 증가율이 코스닥 평균 8%, 건설은 7%인데 동원개발은 5%. 그거보다는 조금 낮네요. 자, 요거는 매출 총 이익률. 동원개발 18%, 건설 건축은 평균 14%, 코스닥은 20%. 코스닥보다는 못하고. 요렇게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이걸 다 명시하면 안 돼. 지분 현황. 자, 보면은 최대 주주, 동원주택 32%, 변동지분 29%. 이 뭐야? 2020년 5월 변동지분 이게 뭔 소리지? 자, 남양종합개발이 10만조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요 사람들이 최대 주주인데 지금 2020년 9월 29일 날 0.01%의 주식수가 변동되었다. 뭐 이렇게 계속 종합물산이 계속 조금씩 사고 있네. 뭐야 이건 0.01이면 몇 주야? 거래단가 원 3,900원 한 주 아니야? 한 주 이거? 거래 금액 요게 억이니까 1,000만원, 100만원, 2,800만원치, 800만원치인가? 2,800만원치, 3,400만원치. 거래단가. 요 거래로 3,400만원치 사고, 뭐, 이렇게, 뭐, 요렇네. 0.01%씩 계속 샀네요. 그러니까 29일날, 25일날, 24일날, 23일날, 22일날, 요런 식으로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요때 살 때도 지금은 2,700만원치를 샀는데, 예를 들면 그거 갑자기 생각난다. 종토방에 이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 주씩 매수한 게 너희들이냐 하는 그거 말이네. 0.27% 2,700만원의 돈을 3,800원짜리를 한 주씩, 3초에 한 주씩 매수하는 그런 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8월 3일부터 쭉 이런 게 있었다. 10% 주주. 동안종합물산 이런 것들까지는 그 수치 들이고 5% 지주. 한국투자밸류 여가 지분 공시를 했네요. 6%. 마이너스 1035주는 팔았고 마지막에 자 기타 주주 없고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종목 토론방은 받고 전자공시 뭐 볼 거 없고 공매도는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못했던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 뭐고 복지 의외로 7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한 복지 한번 찾아볼게요. 동원개발 복지 동원개발 복지 요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평균 2.8점 동원개발 잡 플래닛 기준이에요. 잡 플래닛 기준으로 나온 데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닫고
동원개발 2.9, 복지급여 2.1, 5가 만족이에요. 기업 추천율 39%, CEO 지지율 44%, 물음표가 지방분, 재입사, 텃세, 단점 토요일, 주목구구식, 위계질서, 퇴직금, 일용직, 정규직,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요거로 보려 그러면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기 싫으니까 또 넘어가고 자 평균 자 동원개발 41건 평균 3,579만 원, 일평균 전체 순위 뭐 이렇게 또 나오고 나의 희망 이런 것들 또 딴 거 동원개발 현직자 리뷰 캐치 82% 캐치에서 눌려받는 거예요. 동원개발 복지 조직 문화 분위기 89점을 줬고 연봉 82%, 근무 휴가 83%, 커리어 성장 79, 근무 환경 좋고 상사나 동료 친절하다. 나쁜 거는 한 번씩 야근이 힘들며 주차하기 힘들다. 그래도 나쁜 점은 별로 없다. 주차하기 힘들다. 이게 나쁜 거야. 환장하겠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고 복장이 자유로움. 휴일에도 일할 경우가 많고 업무가 많은 편이다. 퇴근 시간이 잘 지켜진다. 가정 생활하기 좋다. 연봉이 적어 오래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7년밖에 안 되니까.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는 회사다. 왜? 이거 뭐 없잖아. 아무것도 맞죠? 전직, 경력 입사 11년차 추천. 미래 산업 쪽으로 발전하는 회사다. 뭘? 어떤 것 때문에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자, 또 넘어가 보고. 자, 동개발 연봉 복지 건설 워커. 보자. 이거 보면 뭐 동개발 부산 크다고 하더군요. 동원에서 부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정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네. 댓글이 없네. 자, 블라인드 동원 복지 개발. 자, 블라인드 홈. 뭐 없다. 자, 복지 이게 단강 인사이트. 뭐 이게 다다. 3억 기부 코로나 극복 위해서. 쌍용건설 복지시설 동개발 양산복지 요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자, 우상향 쭉 되어 있고 이거 뭐고 분기 실적도 꾸준히 잘 나왔고 이건 뭐 이카는 거 시가 배당률도 잘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결론 내리는 거를 제가 점수 매기는 걸로 결론 내보죠. 왜 지금일까? 지금 이걸 사야 되나?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은 이유가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을 올감해 가지고 그거 갭 투자하고 이런 것들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서 부동산은 집을 그거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란 개념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높은 세율과 그런 거 당연하게 걷어야 되는데 이제 걷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또 보조를 맞춰주려고 그러면 신규 물건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니까 그건 수도권에 한정되겠지만 건설은 이제 개발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그거는 우리나라가 그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하고 관계는 무조건 좋아진다고 보고 그래 되면 그거 뚫리는 가운데서는 모든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래 되면은 분명히 북한 쪽에 SOC 이런 것 뭐 주변에 SOC가 무조건 발전되어서 건설 쪽은 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한 몇 점을 주지? 지금의 나는 한 8점, 한 6점, 한 6점 주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냐? 이거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3점, 2점, 이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 저는 없어요. 이거를 자식에게 왜 물려줄 생각이 없냐면은 아까 봤다시피 연구개발비가 없어. 1억 정도 연구개발비를 쓰고 그리고 뭐 연구개발비가 없다는 거는 뭐 기존에 하던 걸로만 돈 벌지 그거 아니고서는 돈 안 벌겠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굳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 위험한가? 위험하진 않아. 이거 굉장히 안전빵 한 8점을 주겠다. 거의 뭐 현금빵하고 거의 뭐 위험하진 않는데 큰 성장이 없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이쪽에서는 터줏대감인데 자기들이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자기들이 1등인지 아니면 그 업체들을 다 꺾고 자기들이 1등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험한 위험성에서는 8점을 주고 싶다. 가지고 싶은가? 내가 이 회사를 가지고 싶은가? 이거를
그러면 내가 건설 회사를 비교를 한다면 한국토지신탁, 서희건설, 자이에스앤디, 토지신탁, 자이에스앤디, 서희건설 꼬바리, 자이에스앤디보다 자이에스앤디가 거의 2등, 한국토지신탁이 1등, 이게 한 3등 될 것 같아요. 이게 2등, 3등 거의 비까볼까 하거든. 한 6점 주겠다. 경영자는 종토방에서는 경영자의 마인드는 굉장히 나쁘게 돼 있었지만 막상 이분이 이제 장덕만 회장입니까? 누굽니까? 장 회장님이 하는 거는 다른 업체 이제 CEO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냥 업체 CEO와는 별 다른 건 없어. 별 다른 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뭐 잘한다라는 것도 아니지. 그냥 하는 그냥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뭐 잘한다로 하는 거는 이제 뭐 부채 없이 45년간 이뤄냈다. 경영에서는 점수를 줄 수는 있어도 연구개발비를 안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더 새로운 사업에 더 그런 거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못 줄 수 있는지 그렇지만 그래도 한 6점은 줘야지. 그리고 싸냐? 아주 싸다고 봅니다. 요거는 한 9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에게는 한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총점이 한번 보자. 17점, 15점, 21점, 27점, 36점이나 되나? 아닌데 36점이나 된다고? 잠깐만 15점, 21점, 29점, 30점, 36점이 36점이면 그 뭐고 미원 상사보다 더 높은데.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36점 정도가 나오네요. 총점이 평균은 모르겠고 자식에게 이렇게 저는 요 회사를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후에 얼마나 더 포트폴리오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느냐 아니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뭐 이렇게 요양원 사업 쪽, 뭐 헬스케어 쪽으로 빠지든지 건물을 이용한 뭐 리츠 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하면은 점수를 더 줄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건설 해외로 나가서 실적도 없고 그냥 국내에 것만 이미지가 정말 탁월해. 하여튼간에 뭐 기술이나 이런 것 기술보다는 그냥 신뢰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하는 건 괜찮은데 좀 그거 말고는 좀 독특한 무기는 아직까지 내 눈에는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